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곤TV의 김종곤입니다. 본편 정전시 수변전 설비의 대처법과 그리고 복전 매뉴얼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수변전 설비의 구성과 이해, 2부는 정전시 대처법과 복전 매뉴얼, 그리고 3부는 수변전 설비 도면 보는 법으로 이렇게 3부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수변전 설비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시게 되면 양파에다가 흙을 담아서 쌓아서 짓는 집도 있고요. 통나무 집은 물론 있고요. 그리고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전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택은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금 이 보시는 이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즉 전봇대입니다. 이 전봇대에 여기에 이렇게 주상 변압기가 달려서 22,900V를 받아서 주상 변압기에서 일반 주택으로 220을 공급하는 주상 변압기 공급 방식이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900을 받아서 이 부분이 CN-CVW 케이블이죠. 이 케이블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지하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아파트의 지하층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이 변전실에서 22,900을 380V로 다운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펌프실과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이 아파트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수변전 설비를 정식 수변전 설비라고도 합니다. 물론 간이 수변전 설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루는 부분은 정식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전실의 수변전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부분이 정식 수변전 설비입니다. 정식 수변전 설비는 LBS와 그리고 VCB가 있는 구조를 말하죠. 그리고 간이 수변전 설비는 VCB, LBS를 대신해서 ASS라는 스위치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수변전 설비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식 수변전 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 하나하나 판넬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22,900V가
이 부분이 CNCV-W 케이블로 내려오게 되면 LBS죠. 네, 인입구 첫 번째 만나는 판넬이 네, LBS.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판넬이 MOF죠. MOF는 이 부분 한전 계량기에 검침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가 있습니다. 그죠? Potential Transform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VCB 반, 그 다음에 여기는 COS Cut Out 스위치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는 COS가 하나. 그 다음에 LV1, LV2, LV4 이렇게 나가는데요. HV1 이 LBS에서부터 그 다음에 VCB까지 이 부분을 수전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LBS에서부터 VCB까지 수전반, 그리고 VCB 2차부터 VCB 2차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 LV1까지, 그죠? 요 ACV까지 1차까지를 네, 변전반, 그 다음에 요 뒤에 판넬을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통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900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LBS를 거쳐서 네, MOF를 거쳐서 네, 이 PT를 거쳐서 VCB에서, 그죠? VCB에서 여기 이렇게 온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전기의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는 네, 전용 부분, 그러니까 세대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공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부분은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의 전용 부분, 말 그대로 공용 부분이 아닌 여러분들 세대에 사용하는 전기,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는 전기를 전용 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펌프실, 엘리베이터를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죠. H5에서 이렇게 간 전기는 COS를 거쳐서 변압기로 갑니다. 그죠? 이 변압기로, 그래서 이 변압기는 네, 공용 부분의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를 따라가시면, 물론 여기까지는 22,9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2,900, 이 변압기를 거치면 네, 38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80V가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 여기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LV5에서 그 다음에 LV3에서 갈라져서 ACB를 거쳐서 이 부분 ATS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하는 애초에 네, 공용 부분이 걸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하는 ATS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도 요 부분 부하와 요 부분 부하가 이렇게 연결돼서 요 ATS에 의해서 한전과 발전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H5에서 갈라진 전기는 한 가닥은 이렇게 해서 공용 부분의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거쳐서 이렇게 공용 부분의 전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밑으로 온 전기는 이렇게 또 두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거는 이렇게 가서, 그죠? 450kVA 1차로 가게 되죠. 트랜스포머 변압기 1차로 가게 되고, 밑에 거는 400kVA 로 1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간 변압기의 2차는 따라가 보시면,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450짜리 이렇게 따라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네, 요리 205동, 206동, 207동, 208동의 세대 부분으로 들어가는, 네, 그렇죠. 공용이 아닌 전용이죠. 전용, 그죠? 세대로 들어가는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의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두 번째 거죠.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를 따라가서 보시면 요렇게 가서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201동, 202동, 203동, 204동. 그래서 요 부분에 제일 1번째의 제일 최상위에 있는 변압기는 공용 부분의 변압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2번과 3번은 세대의 전기를 공급을 하는 그런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정전이 됐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전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끊어진 게 아니죠.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 변압기를 거친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발전기 반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빨간색으로 전기가 오게 돼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정전이 안 됐을 때는 발전 전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전 전원은 언제 필요하다? 한전의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그때 발전기가 돌아서 여기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이제 한전에 정전이 됐습니다. 한전에 정전이 되게 되면 전기가 와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파란 부분 2번 변압기와 3번 변압기를 거친 이 파란색으로 간 것은 각각 201동, 202동, 203동, 204동과 205동, 206동, 207동, 208동으로 가는 전기는, 자, 보십시오. 한전에서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그걸로써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전에 정전이 되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도 세대에는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만일 정전이 됐다라면 요 2번과 3번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자, 이제 공용 부분을 볼까요? 공용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빨간색으로 ACB 1차까지 와야 되는데 전기가 안 오죠. 전기가 안 오면, 자, 요 밑에 부하를 보실까요? 그러면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은 전기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 외에 이 LV4와 그 다음에 LV3 판넬과 LV5와 이 LV6의 MCC 반에 있는 이 부하들은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MCC 정화조 외등 그 다음에 MCC-B LB1 요 부분, 그 다음에 LE-B LF-G LG-B 배터리 판넬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엘리베이터 전원 요 부분까지는 다 공용입니다. 공용이기 때문에 전용은 전기가 좀 죽어도, 그죠? 전기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공용 부분은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라든가 외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경비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전등, 엘리베이터, 전원 등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전원이 정전이 되어도 발전기를 통해서 이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CC-C는 아마 급수 쪽입니다. 그죠? 급수 쪽에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외등. 그래서 외등 두 개 묶여서 이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MCC가 묶여서 이 접점입니다. 이 접점을 공통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공통의 접점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발전기 쪽에 붙어 있죠? 이 발전기 쪽에 붙어 있으면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일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죠? 이렇게 붙어 있다면 한전에서 전원을 받는 거죠. 자, 밑에 외등 볼까요? 외등도 지금은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고 있죠. 만일 한전에서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받으면 한전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아예 애초에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쪽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기 세대처럼 정전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하라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LE-B, LF-G, LG-B 배터리 판넬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엘리베이터 전원과 MCC-A가 연결돼서 이리 와 있죠.
네, 이 부분이 공통이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발전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만일 이렇게 연결되면 한전 쪽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전기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전 쪽으로 받고 있다가, 그죠? 받고 있다가 정전이 되게 되면 발전이 이렇게 돼서, 그죠? 발전이 380V가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가서 이 부분은 정하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외동으로 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정전이 되는 순간 탁탁탁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발전 쪽으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십시오. L2-B, LF-G, LG-B 배터리 판넬이 이렇게 묶어서 이 공통으로 갔고요. 또 여기서 공통을 잡아줬네요. 공통 엘리베이터 전원 MCC-A 잡아줘서 여기 공통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죠? 공통으로 묶였기 때문에 밑으로 붙으면, 빨간색으로 붙으면 발전측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 붙으면은 한전측이죠. 자, 그리고 배터리 반 보세요. 이 배터리 반도 여기서 이렇게 물려서, 그죠? 같이 묶여져가 있죠. 그래서 정전됐을 때는 이 배터리 반도 중요하죠. 이 배터리 반에서 여기 LBS라든가 그 다음에 VCB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정유기 반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계속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전 전기가 정전이 되게 되면 지금 뭡니까? 이 세대 LV1과 LV2에 있는 전기, 그리고 이 부분 MCC-B 요 부분은 전기가 죽는다, 그죠? 공급이 되지 않아요. 발전기가 돌게 돼도 이 부분은 전기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적색으로 온 것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받고 있다가 정전이 됐을 때는 이 발전기 전원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공용 부분, 요 부분,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발전기에 연결이 돼서 전원이 공급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한전 전원을 받았을 때의 ATS 스위치 접점 위치와 그리고 정전이 됐을 때의 ATS 스위치 접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 전기가 정전되지 않는데 평상시의 전기의 연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이 이렇게 한전으로 연결되죠. 이 두 부분이 이렇게 전기가 공용 부분이 들어와서, 그죠? 들어와서 ATS가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공용 부분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전기가 공용 부분에 전기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전용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리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정전이 됐을 때 발전 전기 연결 시 ATS 스위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전 시의 ATS 스위치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하 쪽을 따라가 보면 지금 이 발전기에서 전기가 정전됐기 때문에 한전 전원은 이미 차단이 됐죠. 그죠? 차단이 됐기 때문에 차단이 아니고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기가 돌았습니다. 그죠? 발전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 전기가 380V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온 전기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MCC-C 정화조 외등 요 부분이 ATS에 이렇게 붙게 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외등이 또 이렇게 ATS 접점에 붙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요 부분, 요 판넬과 요 엘리베이터 판넬, 그리고 배터리면 판넬이 이렇게 해서, 그죠? 부하가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발전기 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이 발전기에 각 중요한 공용 부분의 전기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변전 설비의 각 판넬별
그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물의 영상을 올려 드릴 건데요. 밑에 판넬을 보시게 되면 나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나비의 위치가 지금 그 당시 그때 설명을 하는 판넬의 위치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LBS입니다. LBS는 부하 개폐기라고 하고요. 수변전 설비의 수문장입니다. 즉 인입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LBS는 전단과 후단에 PF, 즉 파워 퓨즈를 상별로 설치하여, 상별이라는 것은 RST상을 말합니다. 단락 사고 등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퓨즈가 용단되면, 용단이라는 것은 녹아서 끊어진다는 얘기고요. 3상이 모두 차단되어서 결상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판넬입니다. 자, 실물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MOF입니다. MOF는 계기용 변성기라고 합니다. 계기용 변성기는 계기용 변압기인 PT와 그리고 계기용 변압기인 CT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요. 한전 메인 계량기 검침이 가능하게 하는 변성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위치를 잘 보십시오. 변압기죠. 작은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T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그러고요. HV-3 판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압 회로를 저압 회로로 다운시키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고압을 갖다가 저압으로 다운시켜서 계기를 동작시키는데요. 전압계, 그 다음에 전력계, 보호개전기, 주파수계의 동작 전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 2차 측 전압은 110V입니다. 자, 실물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작은 변압기처럼 생겼죠. 앞에 퓨즈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V12 버큐um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진공 차단기. V12는 정식 수전 방식에 달리게 되어 있고요. 한전 분계점을 차단하지 않고서도 V12를 차단시킴으로써 부하 측의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차단기입니다. 정전 시에 우리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보조자, 즉 당직자 등이 복전을 위한 동작을 시키는 중요한 판넬입니다. 자, V12 실물을 보시도록 하시죠. 위에 전류계와 그 다음에 그런 계기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그 밑에 파이러트 램프들이 보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당직자들이 밑에 계전기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V12의 실물 그리고 내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LG 진공 차단기죠. 버큐움이 진공이죠, 그죠? 진공 차단기. 큰 소호를 잡아주는 진공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HV-5는 COS 컷 아웃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면을 보시면 그죠? 윗부분 밑에 판넬의 밑에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차단기가 있죠. COS 24kV 100F 그렇죠. 3개, 3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도 COS 24kV 100F-3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컷 아웃 스위치가 있는 판넬이고요. 각각 두 개의 변압기 1차 측에 설치되어서 특구와 변압기의 단락을 보호하는 퓨즈다. 그죠? 기타 회선의 단락 사고 발생 시에 속류를 차단하여 수변전 설비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물에 있어서 보시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RST 상이 쌍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를 보시게 되면 앞뒤 두 쌍으로 되어 있죠. 그죠?
왼쪽부터 RST상 그리고 뒤쪽에 RST상 COS가 두 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네, 지금 나비의 파란 선을 따라가게 되면 그죠? 어디로 갑니까? 변압기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을 보호를 해줍니다. 항상 나비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판넬은 HV-6입니다. 컷아웃 스위치 한 개의 COS가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보았던 게 두 개의 COS가 쌍으로 있다라면 요거는 한 개의 COS가 있습니다. 변압기 1차 측에 설치되어 있죠. 특고와 변압기의 단락을 보호하는 퓨즈다. 그죠? 기타 회선의 단락 사고 발생 시에 속류를 차단하여 수전 설비를 보호합니다. 실물 보실까요? 네, 하나밖에 없죠, 그죠? RST상 네, 하나입니다. 나비 확인해 주시고요. 판넬의 위치입니다. 자, 변압기는 몰드 변압기와 유입 변압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몰드 변압기를 많이 씁니다. 유입 변압기는 말 그대로 있을 유자 기름 유자 들립자죠. 기름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22,900V를 380V로 다운 변성하는 장치이며 수변전 설비 중에서 전기의 품질을 가장 좌우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1차 측 권선은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배웠던 델타 결선, 그리고 2차 측 권선은 Y 결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3개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도면과 비교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저압반으로 넘어갑니다. 왜? 22,900이 변압기에서 380으로 변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압이죠. 저압은 여기서 A12를 거쳐서 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LV1은 아파트 4개의 동의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판넬로서요. 왼쪽에 보시면 201동, 202동, 203동, 204동 4개의 판넬이 있죠. A12 에어 서킷 브레이커 기중 차단기 밑으로 각 동별 MC12는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크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NFB라고도 하는데요. MC12라고 하셔야 됩니다. 전용 부분의 배전반으로서 한전 정전 시에는 비상 발전기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 때는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전됐을 땐 세대에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자, 실물 보시겠습니다. 네, 위에 메타들이 있고요, 그죠? ACB 캠 스위치가 있고요. 네, 요 부분이 ACB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ACB고요. 요거 수동 동작은 제가 앞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ACB 밑으로 요 밑에 쭉 있는 것들이 LM1 뭐 L 어쩌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4개의 동으로 가는 MCCB입니다. 그죠? 네. MC12입니다. 자, LV2 판넬은 아까는 201동부터 204동까지였죠. 요거는 LV2는 205동부터 208동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ACB 밑으로 각 동별 MCCB가 있고요. 요것도 역시 정전 시에는 비상 발전기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됩니다. 실물 보시겠습니다. 네, 비슷하죠. 옆에 판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LM5, LM6 만일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파이레트 램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안에 열어서 볼까요? 역시 ACB가 있고요. 에어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그 밑으로 LM5, LM5가 5동이죠, 그죠? LM6가 있고요. LM7 207동, 그 다음에 LM8은 208동입니다, 그죠? 자, LV4 볼까요? LV4부터는 ATS가 있습니다. ATS 자동 절체 스위치죠. 자, ATS는 2개의 AT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실까요? 판넬에 보시면 MCC-C 정화조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뭡니까? ATS가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위치가. 그 다음에 외등도 위 단자와 아래 단자. 지금 빨간색이
발전기 전원이죠. 그 다음에 윗부분 적색이 네, 한전 전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ATS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의 ATS는 MCC 판넬과 정화제 판넬에 연결되고요. 한전과 발전의 전원을 연결시켜 줌 이렇게 되어 있죠. 실물 한번 볼까요? 자, 외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ATS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으니까 캠 스위치가 두 개가 있죠. 캠 스위치 밑에 기역자로 구부러진 게 캠 스위치입니다. 그죠? 캠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 부분 첫 번째 ATS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TS가 있겠죠. 당연히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ATS 있고요. 그 밑으로는 역시 MCCB가 있습니다. 자, 나비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LVD-3는 동력 판넬입니다. 여기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ATS가 없죠. 여기는 정전이 되게 되면 한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공용 부분인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LV3 판넬은 기중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MCC-B의 동력반에 연결되어 있으면 LV1에 전원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물 보겠습니다. 나비가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죠? 네, 내부 모습 보고 계십니다. ACB 밑에 MCCB 있죠. 자, 그 다음에 LV-5 ATS입니다. 이 LV-5 밑에 왼쪽에 판넬을 보시게 되면 LE-B, LF-G, LG-B 배터리 판넬이 네, 공통인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적색, 한전 적색에 붙어 있죠. 그 만일 정전되게 되면 밑으로 붙겠죠. 그래서 요 판넬의 각 그 MCCB 전원은 지하 주차장의 전열, 콘센트를 말하죠. 또는 전등 라인, 전등을 말하죠. 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정전 시에도 지하 주차장의 전등과 전열 라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전됐다고 해서 가로등이나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그래서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 등의 그런 공용 부분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판넬입니다. 또는 요 부분은 지금 배터리 판넬에 연결돼서 정전 시에도 각 차단기의 직류 전압을 110V입니다. 공급하기 위해서 정전 시에 발전기 쪽으로 연결되는 ATS다. 자, 실물 보시겠습니다. 네, ATS 판넬입니다. 역시 밑에 캠 스위치가 있죠. 그죠? 기역자 캠 스위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내부 한번 볼까요? 네, 내부 ATS 보고 있고요. 그 밑으로 MCCB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F-B, LG-B, LD-B, 그 다음에 L-R. LV-6 MCC 판넬은 엘리베이터, 그죠? 왼쪽 판넬을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전원, 그 다음에 MCC-A. MCC-A를 제가 전원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전동기를 운전하는 그런 판넬일 겁니다. 보통 MCC-로 시작하는 판넬은 대부분 전동기입니다. 급수 펌프나 아니면 급배기 팬, 네, 이런 거를 MCC-A에 공급이 되죠. 그래서 LV-6는 8개 동의 각각의 엘리베이터, 아마 이 아파트가 8개 동이었나 봐요. 엘리베이터 전원을 공급해주는 판넬로서 한전 전원으로 운영하다 정전 시에는 LV-5 ATS 판넬로부터 발전기 전원을 받아서 정전 시에도 엘리베이터를 운영해 준다.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만일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여러분들 정전되는 그 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신다라면요, 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전되는 순간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씁니다. 왜냐하면 정전되는 순간 발전기가 돕니다. 그죠? 발전기가 돌아갈 때 발전기가 어느 정도 RPM이 돼야 380이 되죠. 380V가 돼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RPM이 어느 정도 올라서 380V가 될 때까지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게 약 한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전이 되면
승강기가 쓰고요. 그 승강기 안에 비상 전원이 들어오니까 놀라시지 말고 잠시 섰다가 발전기가 돌면 다시 전원이 공급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ATS입니다. 그래서 급수 설비 제어반 MCC-A가 밑에 써놨다 그죠? 급수 설비입니다. 급수를 담당하는 펌프란 얘기죠. 정전 시에 전기를 공급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그죠? 내부 한번 볼까요? 파이로트 램프 보이시죠? MCC-A 이 부분 급수 펌프, 그 다음에 PM1, PM2, PM3, PM5, PM6, PM4, PM9, PM7 어찌됐든 순서는 바뀌었지만 요 부분이 불이 들어와 있어야 전기가 공급이 된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내부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부 차단기만 있습니다 그죠? PM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차단기가 전부 다 온 데가 있죠 그죠? 자, 마지막 판넬인 LV7 정유기반입니다. 정유기반은 충전 장치와 그 다음에 뒷부분에 배터리가 9개가 있습니다. 10V짜리 배터리가 9개가 있는데요. 이 정유기반은 배터리를 충전한 정유기반과 배터리로 구성된 판넬이다. 배터리는 12V 9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0V의 직류 전압이 나옵니다. 그죠? 정전 시에는 VCB, ATS 이런 차단기에 동작 전원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판넬입니다. 물론 수변전 판넬에서 중요하지 않는 판넬이 없지만은요, 이런 각종 자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차단기의 직류 전압을 공급해주는 정유기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유기반 외부 모습입니다. 정전시 대처 요령 해놨죠. 각 그 수변전 설비에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런 원라인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정전시 대처 요령을 붙여놓게 되면 여러분들 막상 정전되었을 때 혼란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120V인가요? 지금 이 직류 전압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각 계기의 전압과 전류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부분에 충전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판넬이 보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ACB, VCB, 그죠? 왼쪽부터 ACB, VCB, DC, LTG 이렇게 써 있죠. 요 부분이 ACB와 VCB의 직류 110V를 공급해주는 MCCB, 즉 차단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발전기 운전반입니다.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를 운전할 수 있는 판넬이 있죠. 그래서 발전기 운전반은 비상 발전기를 운전시키는 판넬이다. 그래서 자동 운전과 수동 운전이 있습니다. 모두 가능한 판넬이며 보통 한 달에 약 2번 정도의 무부하 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전기관계법규에는 석 달에 한 번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발전기는 엔진 파트와 그 다음에 발전 파트가 있죠. 그래서 엔진 파트는 자동차 점검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의 점도라든가 그 다음에 냉각수 상태, 그 다음에 팬벨트 상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가동할 때는 RPM, 즉 1분당 돌아가는 회전수 아마 1800rpm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별 전압은 당연히 380V고요. 그 다음 주파수는 60Hz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체 판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